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호환성 테스트 자동화를 발표하게 된 NC소프트 QA센터 이호승입니다. 중간에 공동 발표로 홍상영 님이 그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순서는요. 일단 모바일 게임 호환성 테스트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개괄적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리니지엠 호환성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테스트 자동화를 저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다음에 실제 테스트 자동화에 적용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기반 기술 및 실제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는 개발팀에서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자동화를 적용한 후 얻게 된 그런 느낌, 소감들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iOS 25010이라고 국제 표준에서 호환성 항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바일 게임의 호환성 테스트는 고객과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고요. 디바이스와 사용자 그리고 우리 게임이 함께 만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환성 테스트가 첫 만남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NC소프트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실제 2주 전에 진행했던 호환성 테스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 기기들은 모바일 랩에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약 30여 대의 안드로이드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오토포커싱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밤 9시 23분에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 호환성 테스트는 설치 삭제나 버튼 여러 가지 항목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영상은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플레이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실제로 40여분간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6배속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디바이스에는 지금 리니지엠의 최소 사양이 포함되어 있고요. 권장 사양과 그다음에 갤럭시 S10 최고 사양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특징이 원래 꺼져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Always On 디스플레이 모드로 해서 항상 켜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꺼져 있는 대기 상태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다시 꺼져 있는 대기 상태로 돌아가는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30대 정도의 기기들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호환성 이외에도 이런 맵이나 필드에서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나오는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버그들 이런 것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환성 테스트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기능 버그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주요 목적은 호환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공유하고
자료를 같이 활용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실제로 이 테스트를 할 때 제가 지켜보지는 않고요. 얘는 그 모바일 랩에서 혼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응? 네, 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상태로 끝나는 거고요. 네, 실제 그 NC소프트 모바일 랩의 풍경이고요. 좀 전에 보신 영역은 이쪽 사이드 쪽 있는 기기들이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약 500여 대의 그 모바일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테스트가 필요할 때 해당 기기들을 선택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영상 영역이고요. 자, 이쪽에 사이드에 좀 안 켜졌던 것들은 호환성 테스트용 기기가 아니라 이제 같은 권장 사양 스펙의 BAT를 진행하는 기기들이었습니다. 기기들은 밤 12시에 자동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예약 기능이 가능해서 돌아가는 기기들이고요. 예. 그래서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기략적인 걸 살펴보면요. 일단 기기에서는 중요한 게 기기의 화면, 그다음에 CPU, GPU 유시지, 그다음에 램 사용량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OS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 OS, iOS, OS 버전과 안드로이드 API 레벨에 대해서 각각 테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그 개발하는 엔진에 따라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진 특성을 고려해서 호환성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네트워크나 사운드 같은 호환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이건 실제로 리니지 M에 들어오는 그 모바일 기기 모델 개수와 OS 버전에 대한 표인데요. 보시기에 좌측에 보이는 영역이 안드로이드 기기입니다. 리니지 M에는 약 6,000여 종의 그 기기들이 접속하고 있고요. iOS 쪽은 상대적으로 파편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iOS 쪽은 약 30여 종의 기종들이 접속하고 있어서 실제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할 때도 안드로이드 기기 위주로 포커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기기들은 각각 그 램이나 그 AP, CPU, GPU를 포함해서 AP라고 하는데요. AP,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하나가 콘솔 하나와 비슷한 테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완전 동일하진 않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하나를 콘솔 하나처럼 최적화를 하거나 호환성 테스트를 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설치 실행 영상인데요. 앞부분에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은 작년 영상인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한 기종 여기서 보면 최소 사양이나 권장 사양, 최고 스펙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설치하고 실행하는 작업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건 작년 영상이고요. 올해는 아까 그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환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니지 M의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던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 리니지 M 2017년도 6월에 오픈했고요. 근데 오픈 당시에 iOS 기기는 거의 전수로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iOS 기기가 파편화가 덜 돼 있는 상태였고요. 예.
아이팟 터치 한 대인가 빼고 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86%인데요. 예, 약 50여 대 정도의 기기를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테스트를 할 때 기기에서 실행되는 걸 보는데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 그래픽이 중요하다 보니까 FPS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램, 시스템 메모리죠. 램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PU, GPU 유시지, CPU와 GPU 사용량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량이나 디스플레이, 이건 디스플레이라고 적긴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기기 특징, 화면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건 실제 리니지 M에서 측정된 FPS 그래프인데요.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프레임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그 프레임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해서 데이터로 비교를 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저희 FPS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A, B, C 단계로 최적화된 단계를 실제로 측정을 해서 프레임 레이트가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한 결과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데이터긴 한데요. 각 기기별로 동일한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프레임이 전부 다 다르게 측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60프레임을 타겟팅을 했는데 실제로 60프레임이 나오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빨간색 기기고요. 그 뒤에 기기들은 60프레임 정도 나오다가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녹색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프레임이 안 좋은 거죠. 프레임 변화량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보라색 기기는 약간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제조사나 특정 회사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에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제조사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게임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자기 목표한 품질의 프레임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활동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쪽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 리니지 M 업데이트를 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한 그래프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될 때 이런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 경우에는 이제 발라카스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라카스 그 큰 용이잖아요. 용에 대한 리소스가 추가되면서 메모리를 어느 정도 더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 두 개의 빌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실제로 동일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는지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 되거나 할 때 실제 메모리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는지 항상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발열인데요. 실제로 이제 CPU나 GPU 부하가 걸렸을 때 이제 발열이고 그 최적화를 통해서 발열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니지 M 쪽 GPU 부하 그래프는 아니고요. 다른 쪽인데요. 발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CPU, GPU 사용량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니얼 엔진이나 이런 쪽 좀 무거운 게임들 개발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야 될 게 프레임 저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거의 한 50에서 70% 확률로 스로틀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 FPS는 떨어지고 GPU 사용률 변화는 저런 식으로 100%를 유지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 최적화를 해야겠죠. 네트워크 사용량인데요. 그다음 네트워크 사용량의 경우에는 리니지 M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전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혼자 있을 때 스킬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모여 있을 때 실제 스킬이나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변화되는지
네트워크 사용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야구 게임이나 이런 뭐 아프리카 스트리밍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안정적이고, 예, 국내 기준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죠. 예, 국내에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기 특성인데요. 디스플레이 쪽으로 iOS 쪽에 이제 노치 디스플레이가 추가됐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 영역에서 이렇게 게임의 중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호환성 테스트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삼성에서도 홀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홀 영역에 그 게임의 중요 정보가 가급적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더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필요하게 됐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언급되질 않았지만 그 아이폰 8 이후에 또 물리홈 버튼이 사라지고, 예, 소프트 키로 바뀌면서 그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예,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실제로 오픈하기 전에는 자동화로 하지 않았고요. 매뉴얼로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해야겠다, 자동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화를 적용하게 됐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고요. 물론 이제 빌드가 나오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몇몇 사람 더 투입해서 매뉴얼로 사람이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동화보다는 직접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런데 이제 빠른 업데이트 주기나, 예,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격주로 이제 클라이언트 빌드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3개월이나 뭐 2개월 단위로 올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바일 게임의 특성이죠. 그래서 기존의 PC 게임에 비해서 테스트베드에서 통합 테스트베드로 넘어오는데요. 저희 호환성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뭐 좀 계정 로그인이나 이런 결제나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데요. 이 기간이, 예, 상대적으로 짧아졌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미리 빌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호환성 테스트 시간이, 예,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니지엠 테스트를 할 때요, 그래서 호환성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 리니지엠 QA 팀에서 실제로 테스트 활동을 하면서 iOS 커버리지는 거의 전종을 가지고 QA를 진행하고요. 저 같은 경우 호환성 테스트 영역에서 제가 호환성에 대한 이슈들을 추가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적용하게 됐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 QA,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 서버인데요. 예, 이 서버 장비가 이렇게 구성돼서 자동화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바일 기기에 한 이 정도 보는 게 좋겠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사운드 쪽 음량을 조절하면서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사운드라든지 뒤로 가기 버튼, 그다음에 메뉴 버튼, 홈 버튼 이런 것들도 기기에 맞게 테스트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네. 홈 버튼이라든지 메뉴 버튼, 물리 버튼을 사용해서 홈 화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게임을 실행하는 테스트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튜토리얼이나 이런 데서 로그인 캐릭터 생성, 상점 구매 그런 게임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호환성 테스트 영역에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테스트한 결과는 보시는 화면처럼 원하는 지점의 스크린샷으로 제공되고요. 그래서 스크린샷을 누르면 좀 더 정확한 그때 실행하면 그 기기별로 스크린샷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20대 이상 기기들이 쭉 동일한 스크린샷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석
분석까지는 자동화가 되지 않아서 분석은 그 체크리스트 결과로 패스페일로 찍어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가 통과됐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스크린샷은 이제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훑어가면서 특이한 스크린샷이 나온 게 없는지, 그 부분은 이제 AI나 이제 결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스크립트는요, 왼쪽에 보이시는 스크립트가 실제 수행되는 스크립트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좌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때 사용했던 스크립트와 비교를 했습니다. 리니지엠은 지금 오브젝트 방식의 테스트 자동화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훨씬 자유롭게 테스트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스크립트 작성까지는 제가 있고요. 호환성 테스트 쪽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빌드 설치 삭제 테스트, 캐릭터 생성 로그인 튜토리얼 진행하고 모바일기 버튼 동작 테스트, 이 세 가지 항목이 호환성 테스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자동화 기술, 저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실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자동화 개발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 QA 센터에서 자동화 쪽 연구를 하고 있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홍상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에서 개발해서 현재 호환성 및 다른 테스트에 적용하고 있는 자동화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또 리니지엠에서 호환성을 제외한 또 다른 테스트 영역에 자동화를 적용한 것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요소 나열하진 않을 거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에피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움은 일단 오픈 소스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일단 공짜면 좀 좋잖아요. 자유롭게 또 수정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 그러니까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API를 제공하는 언어라면은 대부분의 언어들을 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편하게 언어를 선택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스크립트와 이 에피움 서버가 HTTP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네이티브나 하이브리드 웹 UI를 사용하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에피움만으로 모든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에피움을 이용한 테스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왼쪽에 이제 지금 파이썬으로 작성한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자바든 다른 언어든 스크립트가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에피움 서버와 이제 HTTP 방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에피움 서버에서는 안드로이드 드라이버라는 걸 통해서 그 실제 테스트 기기 ADB로 연결된 테스트 기기에 부트스트랩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고, 그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내부에 있는 UI 오토메이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그 기기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뭐 요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고 실제 터치하는 동작까지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크립트와 에피움이 연결하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후로는 에피움과 테스트 기기와 서로 통신을 하면서 그 스크립트에서 가령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줘라는 명령을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이제 기기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지금 기기에 있니? 라고 요청을 던지고 이제 안에 있는 UI 오토메이터가 그 실제 화면에 그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있는 경우에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런 식으로 스크립트 한 줄 한 줄이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에피움 튜토리얼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움을 설치를 하고 내가 ADB로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 화면을 캡처를 하면은 이제 지금 저 화면은
리니지M을 처음 설치할 때 이제 출력되는 게임 약관 동의 창인데요. 저게 실제로는 게임 화면처럼 보이지만 저건 사실 네이티브 UI라서 APUM이 이제 충분히 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내 기기에서 내가 캡처한 순간에 화면이 나오고, 가운데는 이 화면에 담겨 있는 그 UI들의 하이라키 구조가 나오고, 마지막 제일 오른쪽 영역에는 내가 저 트리 중에서 선택한 UI에 대한 세부 정보, 뭐 텍스트가 뭐고, 뭐 좌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면 좀 작긴 한데 클래스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APUM에서 제공하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위젯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시작하기 버튼이니까 저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스크립트 한 줄은 저 시작하기가 있는 지점을 클릭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왼쪽에 화면은 이제 플레이 앤 씨 로그인 창인데요. 이 부분은 네이티브 UI는 아니고 웹 UI예요. 그래서 웹 UI 또한 그 APUM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엑스패스 혹은 ID, 클래스 여러 가지 등등을 다 활용해서 일반적인 그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웹 자동화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친숙한 방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엑스패스를 사용해서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코드 한 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인게임에 들어가서 캐릭터를 생성하는 창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제 가운데에, 왜냐하면 저거는 지금 엔진 안에 gat혀 있는 거고 엔진 밖에서 보이는 화면만 보이지 실제 그 엔진 안에서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APUM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APUM만 사용하게 되면은 게임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할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럼 이 UI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될까가 이제 저희의 고민이었는데,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UI랑 웹 UI들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APUM이고요. 근데 게임 UI는 동떨어져 있죠. 물론 기기 안에 들어있고, 하지만 이제 엔진 안에 갇혀 있는 엔진 안에 정보를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처럼 일단 저희도 저 안에 뭔가를 넣기로 했어요. 저 안에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애를 저 안에 넣어보자.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 UI를 한번 컨트롤해 보자라는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APUM이라는 원래 그 시중 툴에서 저희가 이제 게임에 G를 붙여서 개피움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앞선 그림과 좀 달라진 부분은 일단 스크립트와 서버가 연결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확장된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래서 네이티브 UI나 웹 UI의 경우에는 기존 APUM과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기기에 접근해서 뭐 동작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테스트 기기에 설치하는 게임 빌드에 아까 그 엔진 안에 있는 게임 UI를 알기 위해 저희가 뭔가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 오브젝트 인스펙터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은 일종의 서버를 하나 저희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게임을 빌드할 때 그 과정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개발팀과 함께 협업해서 빌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저희 팀에서 개발한 인스펙터를 넣어주는 거죠. 제가 하는 역할은 엔진에서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의 하이라키 구조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깥으로. 그리고 그 바깥에서 정보를 받아서 제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애는 저 위쪽에 있는 게임 드로이드 드라이버라고 하는 애고, 쟤는 이제 기존에 APUM에는 없는 거고, 저것 또한 저희가 저 빌드 안에 있는 인스펙터와 통신하기 위해서 기존 서버를 확장한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명령을 내리죠.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임 UI를 찾아줘라고 하면은 이제 APUM 서버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을 하죠. 이제 게임 UI면은 위로 가서 게임 드로이드 드라이버한테 요청을 하고, 걔는 이제 인스펙터와 통신을 하면서 뭐 이런 버튼이 있니? 그거 있으면 정보를 좀 줘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거의 유사한 형태로 스크립트 한 줄 한 줄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뒤에 화면 아까 처음 화면과는 좀 다른데, 그 아까 네이티브 UI랑 웹 UI를 캡처한 화면은 APUM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화면은 게임 UI들의 정보들을
이게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정보를 얻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쟤도 어떤 게임 화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은 그 화면과 오른쪽에는 전체 하이라키 구조와 그 다음에 아래에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실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왼쪽 아래에 있는 라스타바드라고 하는 그 영역을 오브젝트를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럼 걔의 패스는 뭐 라벨 언더바 B라고 되어 있는,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제 아트 하는 분들이 이름을 계속 복제해서 뭐 그런 저렇게 좀 엉성한 이름으로 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화면에서 저 라벨 B라는 애를 클릭하라고 내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저 영역을 클릭하게 되는 명령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좀 다른 부분이 이번엔 driver.find element by game object name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인게임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값들을 이제 UI로 오브젝트로 구성된 거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왼쪽 아래 NPC 이름을 나타내주는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의 화면인데 그 텍스트 값도 나오고 그 좌표라든가 얘의 속성 값들을 다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테스트를 자동화한다라고 할 때 일반 매크로와 다른 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다른 방식들로는 어떤 자동으로 수행하는 동작까지는 수행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뭐 다이아 수치가 얼마가 감소하거나 아데나가 얼마가 늘어나거나 뭐 NPC가 누구이거나 뭐 아이템을 내가 획득했는데 그게 어떤 아이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 값들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영역에서 이제 결과도 검증하고 자동화 영역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PC에서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미러링한 화면이고요. 지금 웹처럼 보이는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UI의 오브젝트 트리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선택하고 이제 캡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 아까 그 화면과 그 화면에 담겨 있는 UI들의 트리 구조와 UI들의 각각의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죠. 실제 눈에는 오브젝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UI들이 뒤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거기 있는 오브젝트들이 다 나오고 어떤 지점을 클릭하면 저 왼쪽 아래처럼 거기에 겹쳐져 있는 여러 가지 UI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UI를 찾아가는 거죠. 실제로 저기 이제 패스가 그 UI를 특정하는 유니크한 어떤 값이기 때문에 그 패스를 복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코드를 만들면 되고요. 방금 이제 채팅 아이콘에 대한 그 유니크한 값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 wait until displayed는 기본적으로 있는 함수를 좀 랩핑한 어떤 헬퍼 함수인데 저 뒤에 이름을 가지는 애가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크립트를 실행했더니 저 창이 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또 한번 캡처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약간 딤드 처리돼서 나오는 그 채팅창 뒤에 배경이 검게 보이고 저 채팅창 전체 영역이 내가 채팅 아이콘을 누르면 저게 이제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연에서는. 그래서 토크룸 퍼블릭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약간 저런 느낌, 저 오브젝트를 지칭하는 것 같은 UI를 찾아서 이제 똑같이 얘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문 개발자는 아니고
저는 원래 QA 출신이라서 우리 팀이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개발자가 저랑 한 명 또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만든 이 프레임워크를 어쩌면 제가 가장 처음 마루타로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개발자 측면에서 스크립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번 게임 쪽에 제공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자동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 실행을 하면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채팅 아이콘을 누를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는 계속 이제 로고를 남기고 있죠. 채팅 아이콘 클릭 성공이라는 최종적으로 로고가 남습니다. 그래서 NCQA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게임 오브젝트 인스펙터라고 하는 애가 필요합니다. 얘는 게임 UI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게임 빌드에 삽입을 하는 일종의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게임 UI의 정보는 엔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엔진별로 서로 다르게 개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유니티와 코코스, 언리얼 총 3가지 엔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유니티와 코코스는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고 언리얼은 이제 개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피움을 확장한 인스펙터와 통신할 수 있게 서버를 확장한 게피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피움 파이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스크립트가 게피움에 이제 명령을 내릴 때 게임 UI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들이 담겨 있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게임 오브젝트 인스펙터 뷰어는 스크립트 작성에 필요한 UI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작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저희는 게임 드로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UI 기반으로 동작하는 스크립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단 기반 기술들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기를 세팅하고 뭐 서버를 띄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앞서 호환성 테스트에 소개했듯이 저희는 자체적으로 디바이스 팜을 만들었고, 그 디바이스 팜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는 그냥 편하게 스크립트와 내가 어떤 게임, 어떤 빌드에서 테스트를 할지만 그 2가지만 가지고 웹 서버에 접근을 해서 이제 그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그 서버에 연결된 기기를 선택해서 테스트를 실행만 하면 되는 일종의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워크벤치 메인 서버가 하나 있고요. 이 서버는 각각의 테스트 서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테스트 서버들은 아까 사진에 잠깐 나온 이제 그 서버들이고요. 이 서버들에는 테스트 기기가 이제 8개, 최대 8개씩까지 물려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총 AOS 40대 정도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동시에 테스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설치 파일과 스크립트만 업로드하고 이제 워크벤치 서버에 연결된 테스트 기기를 선택하면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고, 그러면 정돈된 형태로 결과 리포트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메일을 보내주거나 뭐 결과를 어디 남기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게 웹 서비스의 화면인데 각각의 이제 목록들이 바이너리와 스크립트와 기기 같은 테스트 설정들이 묶여 있는 테스트 런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테스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자리에서 웹 서버에 웹 페이지에 접근해서 모바일 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테스트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결된 기기들은 지금 페이지네이션 돼 있긴 한데 현재 각각의 기기들의 세부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사용 중인지 내가 사용 가능한지 연결이 끊어졌는지 뭐 이런 기기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 엔지니어들에게 되게 좀 익숙한 형태의 결과는 체크리스트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스크린샷 탭을 누르면은 그 사용자 테스터들이 이 자동으로 진행한 테스트 중간중간에 뭔가 확인하고 싶거나 남기고 싶은 화면들을 이제 모아서 따로 보여주는 영역이고, 이 전체를 훑으면은 전체적인 테스트 흐름을 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게임 드로이드와 그 워크벤치라고 하는 웹 서비스 2가지를 활용해서 지금 NC에서는 테스트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은 BAT라고 이제 많이들 듣죠. QA 빌드 배포 시 테스트 가능한 빌드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테스트이고요.
총 26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한 15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 자동 점검은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서버가 내려갔다가 모든 서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 서버라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사용자한테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버들의 상태를 많이 확인하게 돼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테스트는 정기 점검 시 동시에 지금 16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각 서버에서 26개씩 총 448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15분 이내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서버들은 다 기본적인 MPC 서버나 뭐 인터 서버나 여러 가지 거래소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서버들이 다 정상적으로 올라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재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나 아데나처럼 리니지엠에서 주요 재화를 획득하거나 소모하는 그런 테스트, 그런 시스템이나 컨텐츠 전반에 대한 테스트이고, 이거는 약 300개 정도의 테스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테스트는 이제 앞서 이호승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별도로 이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네요. 오픈소스 AP용을 가지고 만든 거라서 실제로 게임 쪽은 유니티나 언리얼 코코 스튜디오에 별도로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미션 1아워인데요. 호환성 테스트 같은 경우 27대의 기기를 1시간의 테스트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할 경우 27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쭉 해서 1시간에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아낀 시간에 한 거는 이제 제가 발리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반전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일에서 일을 뺐는데 다시 일이 되고, 일의 보존 법칙. 직장인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더 많은 일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얘기 드리면, 호환성 이슈나 이런 것들을 왔을 때 리니지엠 QA팀에서 기능 테스트나 이런 BAT 테스트들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테스트할 때도 다양한 테스트 기기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호환성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자동화를 적용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환성 이슈가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녹색의 호환성 테스트 전문으로 담당하는 담당자고요. 그다음에 리니지엠 QA 조직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테스트 자동화 팀 따로 있고요. 이렇게 세 팀이 힘을 합쳐서 호환성 이슈를 다 커버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 않죠. 실제로 이 세 팀이 협업을 해서 이런 빌드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서로 강력한 의지와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어느 한 팀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깨달은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만든 사람들, 쓰는 사람들 같이 도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QA 센터에서 많은 투자를 한 케이스고요. 사실 소규모 개발사나 작은 개발 그룹의 경우에는 권장 사양이나 최소 사양 기기 정도에서는 반드시 꼭 호환성 테스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안 되면 테스트 자동화를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게끔 하는 것들, 작은 개발사나 이런 것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신문 기사 본 내용인데요. 스마트폰 한 대 만들어지는 시간이 28.5초고, 근데 실제 이 스마트폰을 테스트하는 시간은 12시간 30분을 투자한대요. 그래서 불량률 낮추기 위해서 품질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는 삼성이 아니고 화웨이였어요. 화웨이에서 이제 무인 로봇으로 해서 자동화하고 테스트 기기를 만드는 과정을 한 대당 28.5초지만 테스트에
물론 이제 QC 쪽 얘기긴 하지만 12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쪽 똑같이 만들어지지만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제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만큼 QA 활동, 테스트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